우리가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주제통합 12강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소재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렇게 언뜻 보면 친구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달리 풀이하면 기계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계학습이라는 말은 사실상 근래에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친구라면 모를 수가 없는 키워드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주 쓰는 거고요. 기계학습이라는 게 이제 기계를 학습하는 것,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계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독서 교과서나 수능 특강이라나 모의고사 기출이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조차도 굉장히 익숙한 소재가 되었다는, 쌤은 이제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뭔가 인공지능, 4차 산업 이런 것도 사실 거리가 좀 먼데도 불구하고 이런 독서지문에서 하도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학습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두 지문 모두요. 이 기계학습, 이 소재고요. 이진분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문도 그렇고 나지문도 그렇고 보이죠? 머신러닝 이꼴 기계학습 분야에서 이진분류 문제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내일 비가 올까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부 또는 긍부정으로 답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만날 때가 많다. 자,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가부 아니요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판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와 달리 뭔가 설명이 필요한 대답들을 요구하는 건 설명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무엇인가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 즉 재진술이죠. 이진분류 문제를 머신러닝에서 풀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의문형으로 지금 관심과 이런 집중을 시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진분류 통계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이다. 그럼 가지문은요,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해마다 다트판에 원을 그려놓고 다트를 던져 다트가 꽂힌 지점이 원 안이나 원위에 있으면 합격, 벗어나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대회가 열린다고 하자. 올해 대회에 참석한 10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합격 판정을 받을지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또 의문형으로 던지고 있지만 본인이 설명해 주겠죠? 먼저 학습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모델 구축하는 거.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 세트에 이전에 같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출생지, 성별, 나이, 소속, 연도별 전적 등 100가지 속성의 정보와 합격, 불합격의 결과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머신러닝은 100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참가 선수의 합격, 불합격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실전 데이터 세트로 올해 참가자 10명에 대하여 같은 100개의 속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 시합 결과를 예측하라고 요청하면 머신러닝은 구축한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여 각 참가자에 대해 합격, 불합격의 답을 도출할 수 있다. 자, 그럼 보면요. 지금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 보이죠? 첫 번째는요. 학습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모델 구축하고요. 두 번째는요. 실전 데이터 세트로 이제 올해의 10명의 100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결과를 알려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원적인 답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이다. 자, 여러분 뭡니까? 우리 위에서 여기 합격, 불합격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한다고 했죠. 그 방법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라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전제죠. 위 사례를 단순화시켜보자. 다트대회 참가자 10명의 시합 전 일주일간의 연습 시간이 모두 달랐고 그들의 시합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엔 0, 합격인 경우엔 1의 값을 부여했을 때 표 1과 같다고 한다. 자, 여러분 연습을 아예 안 했을 때는 불합격. 여러분 0은 불합격이죠. 그쵸? 그리고 1은 합격이죠. 보니까 5시간 이상 연습한 사람들은 보통 합격을 했다라는 표네요. 표 1은 연습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양상을 나타내므로 연습 시간은 독립변수로 X, 결과는 종속변수 Y라고 한다. 자, 여러분 독립변수와 지금 종속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값은 X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종속변수라고 부르겠죠. 표 1은 그림 1의 점들로 표현된다. 이 점들을 모두 지나가는 연속적인 함수 중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이다.
그림 1에 굵은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는 S 모양의 철사의 양끝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잡아당긴 형태인데 x가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면 y는 0과 y는 1에 해당하는 두 수평선에 한없이 접근하는 곡선이다.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 x가 한없이 작아지든 한없이 커지든 간에 y값은 두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합격, 불합격이라는 이 0과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x가 한없이 작아지면은 0에 수렴할 거고요. x가 한없이 커지면은 1에 수렴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 시그모이드 곡선은 x는 4.5를 중심으로 왼쪽은 x는 4 이하에서 y값이 모두 근사적으로 0을, 오른쪽은 x는 5 이상에서 y값이 모두 근사적으로 1인 형태여서 표 1과 같이 다양한 연습시간 값에 따라 결과값이 0과 1로 나뉘는 상황을 표현하기에 편리하다. 이 사례와 같이 하나의 변수에 대한 양자택일을 결정하는 일변수 로지스틱 회귀는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을 정리해보면요. 이거예요.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통계적 모델을 일단 구축을 해야 이번 데이터를 넣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때 통계적 모델을 구축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였어요. 근데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를 또 구축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죠. 적합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발견해야 로지스틱 회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쵸? 이 로지스틱 회귀를 이제 우리가 통계 기법으로서 활용을 해서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면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이 글은요, 조금 불친절하게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전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좀 순서를 바꿨으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했을 수도 있지만 워낙 좀 개념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 역시 머신러닝 분야 중 하나로, 여러분 이것도 기계학습입니다. n개의 속성을 갖는 개체들을 유사성에 근거하여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 이진 분류 문제가 지금 두 지문의 공통적 소재인 거 알 수 있죠?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 경우의 개체들은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성분으로 지정되는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두 가지로 분류하기 위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 두 종의 개 300마리의 두 가지 속성인 키와 몸무게를 학습 데이터 세트로 주고 개들을 두 종으로 분류하는 일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이 경우 키를 x를 몸무게를 y로 하는 2차원 평면에서 x, y 두 개의 성분을 갖는 점들로 개들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하죠. 그렇죠? x, y 이런 식으로. XVM은 2차원 평면에 직선을 하나 그어서 이 300개의 점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렇게 2차원에서 XVM은 개체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짓기 위한 적절한 직선을 긋는 일을 한다. 만약 고려할 속성이 3개인 경우라면 SVM은 개체들을 두 부류로 구분짓기 위해 적절한 편면을 찾을 것이다. 자, 여러분 잠깐 밑에 그림 한번 갖다 볼게요. 예를 들면 300마리의 강아지가 아까 우리 분류해야 될 데이터였죠. 그랬을 때 쌤이 그냥 간이 포메와 말티즈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 사이에 직선을 하나 그어서 두 부류로 나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문단에서 한 거죠. 자, 3문단 가볼게요. 2차원에서 SVM은 어떤 기준으로 적절한 구분선을 찾는 것일까? 그쵸? 위에서는 선을 긋는다 라고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선은 어떻게 긋는 것일까?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원과 네모를 구분하는 세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할 때 세 개의 직선 ABC 중 B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직선이 나머지 직선에 비해서 마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세 개의 직선 중에 B가 선택된 이유는요, 마진이 가장 커서래요. 여기에서 마진이란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수직거리를 의미하는데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므로 마진을 구분하는 직선과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마진은 구분 직선과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아까 쌤이 이제 예로 300마리의 강아지를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로 나눴을 때 동그라미가 폼의 집단이고 네모가 말티즈 집단이라고 할 때 이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까운 데이터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른다 했죠. 그러니까 이쪽인 거예요. 이게 서포트 벡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서포트 벡터겠죠. 말티즈 쪽에서. 그랬을 때 이 데이터들 사이의 이 거리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B선이 가장 마진이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뭐 ABC 중에 B의 마진이 어떻게 가장 큰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런 걸 지문에서 더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짚고 가면 좋을 만한 거는 여기서 이 선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이런 라인들이 서포트 벡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장 큰 마진으로 구분하는 직선을 결정 경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B가 결정 경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상치가 결정 경계를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이상치와 결측치가 우리가 또 평가원 기출에서 나온 적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또 쓰이네요.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특이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 값을 말한다. 그림 3에서 D의 자리에 원이 있다면, 여기죠? 여기에 만약에 원이 있다면 말티즈 집단에 포메가 들어온 거죠. 이것은 이상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자리에 원이 있으면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이 결정 경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D자리에 이상치가 있으면 아무리 그어도 선이 안 그어져요. 그래서 SVM은 이상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상치를 삭제하고 가장 적합한 결정 경계를 찾는 전략을 택한다. 한마디로 이 데이터를 없애버리고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마진이 되는 게 아니죠. 결정 경계가 되겠다라는 거로 말을 해야겠죠. 자, 만약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한 경우에는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키는 변환식을 사용하여 결정 경계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커널 트릭이라고 한다. 자, 이때 커널 트릭이라는 게 그냥 언급만 되고 이제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 커널 트릭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키는 변환식이라를 썼다는 거는 지금의 차원에서는 이 데이터의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환시켜서 데이터를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데이터가 분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죠. 집단이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라도 차원을 바꿔서라도 이것을 분류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널 트릭이라는 것도 잠시 언급이 됐어요. 이렇게 SVM은 문제와 답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여 데이터를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는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낸다. 이렇게 확정된 결정 경계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활용된다. 라고 언급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파트, 기계학습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것들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